네, 안녕하세요. 품질 시약 웍스입니다. 자, 앞서 VDA 6.3 영상 1편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VDA 6.3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자, 나오는 질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 배울 우리가 이제 P2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커뮤니케이션, 자, 내부 유관팀 또는 우리가 고객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분석, 예산도 당연히 우리가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계획, 그리고 problem solving, 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일스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리스크, 자, 위험도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우리가 타겟을 설정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고, 그 고객 납기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예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네, P2 단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계에서는 총, 자, 이렇게 7가지의 2.1부터 2.7까지 자, 7가지의 문항이 있어요. 자, 그 중에 2가지가 또 별표로 된 중요한 항목이 있죠. 자, 우리가 각각의 질문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OET를 받는 입장에서 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1 항목이죠. 자, 프로젝트 관리를 자, 프로젝트 조직과 함께 수립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고려할 사항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 기술 전문가의 역할, 업무, 역량 및 책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멀티 사이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자격 증명, 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특별 고객 요구사항 등등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이 부분에 보면 여기 3번에 라시 차트라고 되어 있죠. 라시. 이게 보통 이제 라시 차트의 하나의 예예요. 라시 차트가 뭐냐면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좀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R은 자, responsible. 자, responsible. 책임이겠죠. 자, A는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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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는 support. support. 자, I는 뭘까요? 자, 마지막 I는 information. info. 자, 왜 우리가 이제 라시 차트라고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담당들, 유관팀들이 모여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죠. 개발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 개념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데, 각각의 유관 부서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각각 담당하는 게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번 프로세스에서는 뭐, A라는 사람이, 그 책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승인권자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냥 서포트만 해주고 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보만 얻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각각의 사람들의 업무 기준을 조직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시 차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자, 위쪽은 1번은 업무 프로세스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적고요. 각각의 업무 담당을 이렇게 나눴다면 각각의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뭐 서포트인지 저 뭐 인포메이션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책임을 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 각각의 담당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디파인을 하는 자료를 우리가 라시 차트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1 항목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과 함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뭐 고객사로부터 오이트라 우리가 VDA 6.3 오이트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세부적으로 우리가 뭐 업무적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구성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2.2 항목에서는 볼게요. 자,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계획되고, 자, 사용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이 보고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원 계획 근거에 대해서, 자, 다른 프로젝트 고려해서 워크로드가 분석이 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장비 자원, 결국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고, 크게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설비나 뭐 여러 가지 시공구, 물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뭐 오이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최근에는 제 경험상 이제 실제 보통 대부분 업체들이 협력사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좀 약간 깐깐한 오이터를 만나면 실제 사람들에 대한 워크로드까지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업무도 굉장히 좀 바쁜 상황에서 그 업무까지 받았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냐 안 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현실성은 좀 없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일이 갑자기 뭐 쳐들어올 때도 있고 왜냐면 담당이 혼자밖에 없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뭐 제대로 그 조직 구성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2.3 항목. 자, 프로젝트 계획이 있고 고객과 합의가 되었는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고객과 합의가 되었는지. 자,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볼게요. 자, 프로젝트 마일스톤 계획 수립하고, 자, 기술 및 제품에 관한 고객 특별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지, 자, 고객의 프로젝트 계획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했는지, 고객의 목표 일정, 마일스톤이죠. 자, 마일스톤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검토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 국가적으로 특정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뭐 국내 자체적으로 한다면 크게 뭐 고려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거나 비즈니스 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특정 요구 사항들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 커스터머 포커스예요.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티드 커스터머. 자, 고객에게서 요구한 사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가 정해놓은 뭐 마일스톤이나 계획들이 실제로 그 고객에게서 받은 내용들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그 문서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2.4 항목이에요. 자, 프로젝트 내에서 사전 부품 품질 계획.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품질 코어 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APQP를 실행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있어요. 자, 프로젝트 계획이나 자, 고객 마일스톤, 자, 품질 계획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고객 사양 등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제 오이트를 받을 때 해결할 부분이 뭐냐면 자, 요런 FQP 플래닝 시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각의 뭐 페이지 1부터 페이지 뭐 4까지 나눠 가지고 1, 2, 3, 4 각각의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을 액티비티죠. 업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자, responsibility 담당은 누군지 자, 각각의 뭐 일정도 있겠죠. 플래닝 타이밍 시작은 언제 했고 완료는 언제 했고 실제로 뭐 계획된 거에 대비 실제 실행은 어떻게 했고 이 사항은 이런 템플릿 자체는 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이제 요 부분 자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비슷하게 따라가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죠. 자, 일정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됩니다. 자, 2.5 항목이에요. 자, 별표가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절대 사전
이하로 받으시면 안 돼요. 최소 6점 이상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앞서 VDA 6.3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때, 자, 우리가 10점 단위로 해가지고, 0점까지 됐다고 했죠.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표로 된 부분은 4점 이하로, 4점이나 빵점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운그레이딩이 돼서 레벨이, 등급이 하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좀 볼게요. 자, 프로젝트의 구매 활동을 실현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지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 의미는, 단어는 구매 활동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개발을 하고 함에 있어서 소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협력사를 통해서 뭐 우리가 고객사를 오더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만, 결국엔 또 우리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리가 협력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품을 자 소싱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게 뭐 부품 자체 제작 또는 구매할 건지. 자, 자체 제작,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현업에서는 make or buy, 자, make or buy라는 좀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구매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직접 만들 건지 또는 사올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부품을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협력사 소싱을 통해서 우리가 사서 구매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우리가 구매를 할 경우에, 자, 협력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협력사 개발 계획, 자,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사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자, 승인된 협력사 리스트, 그리고 협력사별, 자, 리스크 평가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각각 회사마다. 자, 그리고 확정된 협력사의 품질 계약, 그리고 부품 분류, 자, 개발 실험 및 유지 보수 등 서비스 협력사. 실제로 우리가 받는 제품 외에 실제로 뭐 개발이나 아니면 필요한 실험실,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험실이 없다면 외주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뭐 설비나 시스템 같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서비스 관련된 협력사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6 항목도 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 내 변경 관리는, 자, 프로젝트 조직에 의해 관리가 되냐. 자, 여기서 중요한 변경 관리입니다. 자, 변경 관리는 어딜 가든 제일 중요해요. 자, 포엠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체인지 매니지먼트. 자, 타임 스케줄, 공정 설명도, 변경 관리, 양식 변경, 제품인 공정 이력 변경 등등. 뭐 변경 평가에 대한 뭐 승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우리 체인지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량이 뭐 발생해서 우리가 개선 대책을 할 때도, 개선 대책도 하나의, 제가 이제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뭔가 변경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돼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경 관리를, 뭐 문서는 문서, 우리가 일정이면 일정, 그리고 디자인이면 디자인, 각각의 변경에서 근거들을 정확하게 남겨두고 리비전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2.7 항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2.7 항목은, 자, 볼게요. 자,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있고, 자,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컬레이션이란 건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변동상이 발생했을 때, 자, 보고 체계를 결국에는 어떻게 보고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담당선에서 여기서 문제를 발견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각각의 뭐 문제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객이 제일 위에 있고, 고객, 아니면 여기 사회 CEO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뭐 전체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여기 담당들이 있다면, 자, 담당, 자, 문제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개발을 하면서 담당선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더까지 보고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 수준에 따라서 CEO 또는 고객의
위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받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션 보고 체계가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뭐 이런 수준은 아닌데 뭐 이런 수준을 한 예로 제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좀 가져왔어요. 제가 쓰는 자료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문제 수준이 로우다, 낮다, 평범하다, 높다, 아주 긴급하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어떤 로우한 상황들은 어떤 문제들인지 뭐 아주 긴급한 사항들은 어떤 문제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거나 액티비티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담당은 누구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오이터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확인을 해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VD 오이트를 하다 보면 많이 받았던 업체들은 협력사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지 않았던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